무인을 프랜차이즈냐 개인이냐 고객들이 많이 갈등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개인으로 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고 개인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테크 하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하는 거 되게 힘드시죠?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이 없는 사람도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인 상점에 대해서 정말 바쁜 직장인이 소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인 매장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거의 레드오션이라고 봐야 되는지 사실 진짜로 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우리 PD님 항상 질문이 예리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을 미팅도 하겠지만 제가 상권 분석 이런 전문가분을 모시고 정말 이게 블루오션인지 레드오션의 끝자락인지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그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현장을 보고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기는 밀키트점이에요. 밀키트. 그래서 즉석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짬뽕, 짜장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요거를 사서 저기에 결제를 하고 빠져나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참 궁금하죠? 제품은 많이 팔리는지 그리고 누구 훔쳐가지는 않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장님을 제가 모셔보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운영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조금 못했습니다. 1년 조금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직장인 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걸 하시는 거예요? 잠깐 휴직을 내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복직하고 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밀키트가 종류가 좀 있는데 뒤에 이제 주방 쪽에서 소분 작업을 해야 되는 밀키트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받아다가 바로 이제 진열만 하기 때문에 매일 와서 이제 한 30분 정도만 진열해주고 청소해주고 네.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도 퇴근하면서 잠깐 들러서 한번 정리만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어쩔 수 없어. 얼마나 진짜 돈이 나오냐?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한데 네네. 제가 이제 창업 비용은 약 5천 정도, 보증금 빼고 시설하고 인테리어 하는 데만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5천만 원 안 들어갈 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냉장고 값이 좀 비싸기도 하고요. 냉장고 값이 좀 비싸구나. 임대료야 어차피 보증금이야 다시 돌려받는 돈이니까. 맞습니다. 네. 5천 정도 들어가고 월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1200에서 150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월세는 얼마 나가요 여기? 월세 150만 원이요. 전기세랑 이런 거 관리비 들어가면요. 이게 전기세가 또 만만치 않아서 전기세가 원재료가 약 70%, 마진은 30%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어찌됐든 순수익은 얼마 정도 나와요? 200 정도는 평균적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 200만 원 정도.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되게 궁금할 거예요. 야, 매출 그렇게 나오는 게 오픈바라 아니야? 아니면 잘 되는 달, 못 되는 달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혹시 계절별, 혹시 날씨별로 이런 매출에 대한 변동이 있나요? 계절별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비가 오거나 이제 눈이 오면 손님들이 좀 발길이 끊어져서 매출이 살짝 줄긴 합니다. 그렇게만 어느 정도 있을 뿐 전체적인 매출에 변동은 없다. 네.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그러면. 혹시 이거 운영하실 때 뭐 CCTV가 있긴 하지만 훔쳐가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도난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초반에 작은 부피의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었는데 이렇게 큰 것들은 사실 훔쳐가기 쉽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이거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어려운 점이 특별히 없어요. 아니 뻥치지만 시청하시는 분들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 아무래도 뭐 매출이 좀 떨어지면 집에서 걱정되고 뭐 이런 건 있죠. 나 단점 찾아냈지롱. 이거 음식이잖아, 음식. 네. 아무리 이거 진공 표정돼 있다 하더라도 음식에 대한 로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우선 냉동 제품은 유통기한이 길어서 로스가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유통기한 안에 다 판매가 되죠. 근데 문제는 냉장 제품이에요. 냉장 제품이 유통기한이 6일이에요. 그래서 6일 안에 판매가 안 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업체에서 제공한 업체에서 다시 가져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다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반품을 할 수는 없고 그거를 이제 점주들이 수요랑 이런 거 다 예측해서 다 적정하게 주문해서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초반에 로스율 얼마나 돼요? 한 8, 90만 원씩은 로스는 발생했었어요. 한 2달 동안은.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로스는 줄였죠. 그러면 평균 로스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은? 지금 한 10만 원도 안 나옵니다.
아 근데 로스를 빼고서도 아까 말했던 그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아, 그 순수익에서 로스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러면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옆에다가 무인 문구점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무인문구점? 네. 일단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말도 또 한다고요, 옆에? 문구점을? 네, 밀키트는 봤는데, 여기가 네. 바로 옆인데요?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요? 네, 문구도 요즘에 무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좋네. 이거 좋고. 이 펜도 좋은데 이거 이러면 이거 나눈 쪽 특히 왜냐면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약간 800원짜리 가져갔는데 경찰에 또 신고하고 내가 800원짜리 회수한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고난 부분은 사실 없지 않습니다. 있긴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매출 수익에서 어느 정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700원, 800원 그냥 내려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좀 큰 것들은 좀 잡긴 잡아요. CCTV 보고 이렇게 찾아내긴 하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래 그걸 내가 감당할 만큼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여기도 옆 가게랑 창업 비용은 비슷합니다. 약 5천 정도 들었어요. 여기는 잠깐만요. 옆에는 냉장고가 그렇다선 쳐. 근데 여기는 가구를 다 직접 짜서 집어넣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 물건값 1,000만 원 포함. 그러면 며칠 올라나요 여기는? 여기도 40에서 50 사이 나옵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1,300이요? 1,300에서 1,500 나오고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요?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또 매장이. 그러면 잠깐만 좀 내려놔도 되겠네. 좀 내려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좋아요. 제가 아까 이거 보면서도 프랜차이즈가 약간 시설비에서 좀 가져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고 셀프로 이렇게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프랜차이즈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제품들을 만약에 개인으로 한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사서 떼서 와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프랜차이즈로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한 3-4군데를 만나봤죠.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 여기도 관리할 때 하루에 30분 정도? 여기는 하루에 한 2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2시간? 네, 물건이 들어오면은 진열도 해야 되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문구 완구는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른 제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을 계속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시설비가 1억 정도, 2개에서 1억 정도 들었고 네.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써서 네. 한 달 순수익이 500 정도 당으로 평균적으로. 네. 나이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일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제 또 직장 하시는 분들에게 이 일을 해보니까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좀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밀키트든 문구점이든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 그 소액으로 그 소자본으로 창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인이라서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익은 괜찮다. 그냥 나만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그게 장점인 거고 단점은 딱히 없는. 아무래도 이게 단점이 없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물건 진열하고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게 단점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운 점은 아니라서 그게 힘들긴 하거든요. 좋아요. 지금 이분은 그게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이분은 내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쯤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쨌든 성공 창업 축하드리고 더 좋은 수익으로 나날이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과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 상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재테크에서 상가와 창업 입지 분석을 강의를 하고 있는 레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무인을 하실 때 그 업종에 대한 형태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업종에 대한 형태? 네, 그러니까 이 매장을 누가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무인 문구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층이에요. 그게 유치원생부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그래서 최소 초등학교가 2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돼야 되는 곳에 들어가야지만이 매출이 한 30에서 5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여기 위치해 있는데 초등학교가 보시면은 한 개 있고 네, 또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어요. 인근에 초등학교가 이제 3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밀키트점은요? 밀키트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3000세대 이상 보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동선이 아니고 전체 세대수를 봐야 된다. 그 밀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를 하시는 성인층에 딱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 어디에 모이는지 그것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 맞는 상점을 그냥 무인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겠죠. 무인화를 했는데 그게 잘 된다가 아니고 네. 그러면 꼭 알아야 되는 것과 장점, 단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지. 이제 그 무인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물건이 도난됐을 때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로스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 비용 대비해서 로스는 5%도 안 나요. 실제 모든 매장에서 2%에서 5%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이런 점들은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혹시 그런 것들 있을까요?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매장에 다른 경쟁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를 잡기 위해서 맞은편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면이 아닌 후면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목통으로 들어간다든지 그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곳에 경쟁자가 들어가 있으면 오픈을 안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내가 나눠 먹기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게 최악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좋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철저히 상권 분석과 수요층을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러면 그거 외에 기타 이런 것들 정도는 뭐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다 이런 거 있을까요? 무인을 프랜차이즈냐 개인이냐 거기서 많이 갈등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으로 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고 개인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점 그리고 무인 문구점 이런 것들은 개인으로 창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분은 프랜차이즈 하셨던데요? 이제 원래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근데 밀키트 같은 형태는 제가 공급받은 물량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밀키트 같은 거는 프랜차이즈로 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껴서 한다고 쳐요. 밀키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밀키트를 하는데 근데 밀키트 프랜차이즈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좀 선택하는 기준이랄까 이런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물량을 내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왜냐면 그 프랜차이즈가 영세하면은 그분들이 본사가 수익이 안 나면은 엎어봐요. 제가 더 이상 물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최악의 상황인 거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제 본사가 가맹점을 내기 전에 직접 해보지 않고 그냥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점주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직접 직영을 한 4개에서 5개 이상은 해봐야지만이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그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최소한 줄여서 매장을 내주는데 그런 과정조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맹점을 내버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받는 거죠. 거기서 마루타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들이 많을수록 탄탄한 회사라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몇 프로가 통상적인 수익이라고 보면 될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점, 밀키트 같은 게 한 30% 정도 되고 무인 문구점이 한 40% 정도 되고 무인 카페 같은 게 고정비가 낮았다는 가정하에서 한 50에서 60% 정도 마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무인 커피숍은 어때요? 이제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공간 임대업입니다. 이제 공간을 누군가 와서 이용을 하는 대가를 치르는 형태거든요. 이 핵심은 고정비가 낮아야 돼요. 고정비가 낮지 않으면은 유지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공간 임대업 형태가 어떤 게 있냐면은 렌탈 스튜디오라든지 파티룸이라든지 무인 스터디 카페라든지 이런 형태는 철저하게 고정비가 낮아야 되는 겁니다. 무인 카페 같은 경우도 비싼 데 들어가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쟁성이 있다, 또 지속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무인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빨래 기계 하나, 뭐 건조기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한 2,000에서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기계 한 대가. 그것만 해도 벌써 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계시는 이제 무인 커피 같은 경우도 기계가 보통 한 2,000에서 3,000 정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 얼만큼 빠른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충분히 선별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지금 당장 아마 상담하러 가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상담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뭐 질문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거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될 게 제일 잘 되는 매장들 매출 그리고 중간 정도 매출 그리고 최하위 매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대다수 프랜차이즈에 상담하시는 분들은 최상위 매출만을 공개를 해요. 네, 그게 이제 거기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제일 안 되는 매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일 잘 되는 매장이 있다.
그거 하면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하셔가지고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되는 곳과 비슷한 배우 세대의 장소를 찾아서 들어간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혹시 꿀팁 같은 거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계시는 점주님들을 인터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무인상가인데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사장님? 어떻게 만나지? 점포 개발 담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본사에 요청을 해서 그분하고 좀 통화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 담당하시는 분 말을 신뢰하지 마시고 본인도 점주들 인터뷰를 하시고 또 매출이 상위 한 1위부터 5위 정도까지 되는 곳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공통점을 찾아서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서 질문하셔야 되는 것들 물어본 다음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판단하실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뭐 하는 것들이 나와는 정말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수익을 내고 성과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또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창업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꼭 용기를 내셔서 그리고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서 제2의 월급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